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답해도 돼요. 왜 그래요? 추워요? 별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심리적인 의지처가 필요한 것뿐이죠.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말아요. 아, 자작 아가씨와 공장님, 두 분 호흡 끝내주는데요. 첫 번째 토론 때 제가 당신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따지러 온 건가요? 이거 협박하는 건가요? 연금술에 대해하는 건 저뿐이라면서요. 이 점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사람들은 절 제일 의심하겠죠. 당신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오도해서 혐의를 벗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인가요? 심리전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그저 연금술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 1차 토론에서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기억을 잃은 그녀가 탐정 역할을 맡는 거에 동의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의심스러운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정말 심리전을 펼친다면 우리가 진리 없다는 점만 알아두세요. 방금 스태프가 각자 다른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게임 시작되면 그때 보겠네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참가자 6명 중 범인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기억을 잃은 자작 아가씨죠? 많이 걱정했다, 딸아. 내가 바로 네 아비란다.
농담이니까 화내지 말아요. 전 자작 역할을 맡았거든요. 아, 알겠다. 당신은 백지 대본을 받았으니 모르는 게 정상이죠. 이 게임 처음인가 봐요. 보통 역할마다 대본이 있어요. 추리 카페에서 뽑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이번 게임은 특별해요. 이벤트 기간에 우리만 백지 대본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이고요. 백지 대본이란 기억상실증이 있는 역할의 대본이에요. 당신은 아무 정보 없이 투입되는 거예요. 하하, 긴장하지 마세요. 기억상실 플레이어는 승패와 상관없이 끝날 때 이스터 에그를 상품으로 준대요. 아, 그 역할 제가 하고 싶었는데. 플레이어들이 다 모이면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사건에 대해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재판소에서 온 사람이 범인을 못 찾아서 이성을 봉쇄했어요. 우리가 직접 범인을 잡아야 여길 떠날 수 있죠.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죽었으면 죽은 거지. 범인은 왜 찾는 거야?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과학에 미친 괴짜예요. 실험을 방해받는 걸 싫어해서 짜증내는 거죠.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나? 조사 안 할 거면 나 먼저 갈게요. 당연히 조사해야죠. 아니면 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우와, 이분이 서공작이죠? 정말 NPC가 아닌 플레이어 맞나요? 싱크로율 대박! 조금 전 조사관이 상황 파악한다고 불러서 늦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알고들 계시죠? 그럼 시작하죠. 제한 시간 내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모두에게 죄를 물을 거라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왜 그러시죠?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물론이죠. 우린 어젯밤 연회에서 처음 만난 거라 그전 일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저들이 알려주지 않은 게 있는 것 같긴 하군요. 어젯밤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옆에 쓰러져 있던 당신을 내가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즉, 기억을 잃기 전에 당신은 이번 살인사건의 목격자였을 거예요. 재판소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둔기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다고 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사가 중단됐거든요. 교황청까지 겁먹는 존재라. 이번 사건이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인간성을 왜곡하는 흑마법과 신도들의 사상을 뒤흔드는 과학이론이 있죠. 이 시대의 교황청은 새로운 사상가와 과학자들을 이단 취급하며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어요. 제가 치울게요. 위쪽에 저것들은 연금술 기호네요. 연금술이라면 기호밖에 몰라요. 마법진 주변의 4가지 물건에 대해선 저도 잘... 오컬티즘 이론에서는 세상 만물이 물, 불, 바람, 흙, 이 4가지 원소에서 탄생했고 이들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요. 4가지 원소가 섞였다가 분리되고 서로 바뀌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잠깐. 이건 내가 할게요.
건들지 말아요. 그 제사 물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제가 할게요. 이 정도의 후두부 상처로는 죽지 않아요. 이렇게 큰 마법진을 그리기에는 출혈량도 부족하고요. 상처 부위가 작은 걸 보니 날카롭고 긴 흉기 같은데 누군가 이미 가져갔군요. 그건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자, 제한 시간이 있으니 흩어져서 찾아보도록 하죠. 왜 그래요? 역시 촉이 좋네요. 그 촉을 믿어보는 게 좋겠어요.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증거라면 나한테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어떤가요? 당신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 같은데요. 이건 시체의 심장 근처에 있던 겁니다. 게임 규칙이 그래요. 증거를 은닉하지만 않으면 현장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현장에서 칼을 발견한 후 칼집을 찾았어요. 공교롭게도 이 칼집은 바로 자작 아가씨 방에서 나왔죠. 난 자장님께 물어봤어요. 자장님은 따님에게 은으로 만든 칼을 호신용으로 선물했다고 하셨죠. 아가씨는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셨대요. 그런 증거라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 방에서 찾은 겁니다. 의사가 흑마법 서적과 연금술 노트를 무더기로 갖고 있었군요. 이건 당신이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적은 노트예요. 그리고 이 마법지는
공작이 사망한 자리에 있던 것과 일치하죠. 줄곧 산 사람에게 연금술을 써보고 싶어 하던 당신이 흉기 하나로 의심받는 그녀보다 더 수상한데요? 더구나 그녀의 방엔 칼집과 백합이 수놓인 비단 손수건 외에 의심스러운 물건은 없었어요. 아, 뭔지 알겠어요. 탐정처럼 혐의가 없는 사람이 추리를 이끄는 거죠? 금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진상조차 밝히려 하지 않고 과학 때문에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자 학자들을 박해하고 문명 발전을 저지했죠. 당신이라면 이런 교황청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의사 역할 맡은 사람 조심해요. 되게 노련한 사람 같아요. 혼자서 상대하긴 어려울 거예요. 또 토론 때 정보를 많이 흘리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피해자 밑에 있던 마법진이 연금술 기호로 가득했으니 범인이 아니라 해도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금술 정보를 좀 더 얻어낸다면 추리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술을 좀 써서 떠보는 건 어때요? 알겠어요. 당신이 꼭 알아야겠다면 말해주죠. 하지만 오해는 말아요. 당신이 무서워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난 당신의 추리 능력을 믿어보기로 한 것뿐이에요. 연금술은 값싼 금속을 재련해 황금을 만드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걸 금속에만 사용하진 않아요. 연금술의 최고 경지는 황금을 재련해내는 것처럼 인류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 완벽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지에 오른 연금술사는 조물주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중세 연금술이 근대 화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금술사 따위도 자신을 신이라 하다니. 연금술사든 교황청이든 모두 무지와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오만하게 과학과 발전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도 신이라 불릴 자격이 있나요? 이봐, 당신! 난 괜찮아요.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지요. 공장 밑에 흑마법지는 내가 그린 겁니다. 그러나 난 범인이 아닙니다. 이 성에서 내가 그린 마법지는 거기 하나뿐이니까. 난 당신을 탐정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면 범인을 찾아줘요. 너무 무서워요. 난 거기 안 갈래요. 당신이 조사해줘요. 가서 볼래요? 무서우면 당신이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게 당신 뜻이라면. 그럴 리가요. 백합은 교황청의 교화이자
수녀가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노공작의 서재는 항상 백합으로 가득했죠. 수녀가 죽자 사랑의 눈이 먼 노공작은 연금술사를 성 안에 들여 어둠의 의식을 통해 사랑하는 이와 재회하고자 했죠. 그럼요. 두 사람이 정신 나간 짓을 꾸미는데 성 안에 있는 내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자는 성 안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공작이란 신분을 이용해 평민들을 아내로 들였어요. 그 순진한 여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를 부활시키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어요. 부활은 계속 실패했고 혼인은 거짓이었으니 그는 자식을 볼 수 없었어요. 제국은 귀족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공작에게 후계자를 세울 것을 요구했어요. 난 그가 20년 전 수도원에서 입양한 고아예요. 유일한 후계자라 학교 외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죠. 그리 놀랄 것 없어요. 그의 일기에도 적혀 있는 거니까. 이런 악마의 자식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죠. 날 학교에 보낸 후 부활에 대한 꿈을 접었는지 밀실도 버려졌어요. 1년 전 자작이 양녀를 들였다며 양녀와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 서신을 보냈어요. 맞아요. 당신은 그 수녀를 쏙 빼닮았어요. 또 그 브로치도 그가 전에 수녀에게 선물했던 사랑의 증표였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당신을 보자 포기했던 욕망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당신을 이용해 부활 의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맞아요. 당신이 두 사람의 친딸이에요. 수녀가 화형당한 이유도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이야기가 듣기 거북하면 말해요. 맞아요. 노공작이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연 연회였죠. 결국 자신의 장례식이 되어버렸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연기를 잘한다고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정이라면 믿겠어요? 이렇게 포기하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진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당신은 악마를 죽임으로써 자신과 미래의 희생양들을 구한 거죠. 분명 정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피해자끼리 돕겠다는데 안 될 거 있나요? 성에서 교황청이 가장 증오하던 흑마법이 오랜 시간 판을 쳤고 노공작도 흑마법에 목숨을 잃었어요. 사건을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면 교황청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인간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존재 아닌가요? 뭘 보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답해도 돼요. 생각해 봤나요? 백합은 교황청의 교화이자 수녀가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노공작의 서재는 항상 백합으로 가득했죠. 과학 때문에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자 학자들을 박해하고 문명 발전을 저지했죠. 당신이라면 이런 교황청을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연금술사든 교황청이든 모두 무지와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오만하게 과학과 발전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도 신이라 불릴 자격이 있나요? 건들지 말아요. 그 제사 물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제가 할게요. 그리 놀랄 것 없어요. 그의 일기에도 적혀 있는 거니까. 이런 악마의 자식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겠죠. 보아하니 제 제안에 답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결과가 썩 좋진 않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승리죠.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한테 그런 말투라니 좋은걸요? 당신이 연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극중 인물에 녹아들었네요. 역시 그런 선택을 하다니. 좋아요. 절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자작 아가씨, 이번에는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 건가요? 소공작 다음에 간 사람은 나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닥에 떨어진 수정으로 내가 그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하지만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뒤돌아 있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난 그를 기절시키고 부인과 도망칠 생각이었죠. 그야 당연하죠. 치명상은 심장 근처의 자상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노공작이 자작에게 머리를 맞아 기절한 후에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을 발견할 시간이 충분했고 당신을 이용해 위증을 했다는 뜻이군요. 그 해명도 말은 되네요. 나보다 먼저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집사예요. 그럼 집사가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은 방금 노공작은 심장의 자상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집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왜 제가 범인이라 생각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죽인 건가요? 재판소 조사관이 이미 찻잔을 조사했어요. 제가 독을 타지 않았다는 건 그가 증명할 수 있죠. 자작이 수사 중에 수정을 만졌지만 중독으로 사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쳐도 독약 재료는 어디서 구했고 또 그걸 어떻게 조제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지금의 단서로는 독약으로 인한 사망이란 것조차 증명할 수 없어요. 제가 독을 탔다고 치죠. 그럼 동기는요? 그를 살해할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있어야만 제가 유일한 후계자로 자귀를 이어받을 테니 사건 발생 직후에서야 모두가 당신이 유일한 후계자란 걸 알게 되었죠. 제게는 불리한 결과였고요. 이건 어떨까요? 그가 죽으면 당신은 목숨의 위협도 없이 순조롭게 공작 자귀를 이어받게 되니 그렇게 따지면 범행 동기가 가장 유력한 건 바로 당신 아닌가요?
만약 당신이 믿는 진실이 이거라면 탐정도 그렇고 범인도 진짜 훌륭했어요. 대단해요. 여태까지 해본 게임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첫 게임인데 이렇게 잘하다니 전혀 초보 같지 않던데요? 남자친구분도 멋졌고요.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범인한테 졌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다독여줘요. 네? 무슨 오해요? 게임에 같이 참가했고 증거 수집할 때도 찰싹 붙어 다녔잖아요. 설마 커플이 아니에요? 결말이 좀 그렇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여생을 편히 보냈다니 다행이긴 해. 이번 판은 정말 훌륭했어요. 여자친구분이랑 둘이 완전 연기 잘하시던데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게임도 끝났으니 잘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범인의 제안은 승리를 위해 지어낸 거짓이라 여기겠죠. 이런 일로 설명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숨겨진 증거는 누군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면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자신을 범인이라 믿게 하면 당신이 이겼을 거예요. 승리를 양보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 진지하게 게임에 임했어요. 그건 당신의 연기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기회가 되면 다른 게임에서 만나요. 전 이만 가볼게요. 기회 되면 또 봐요. 아까 게임에서 미안해요. 화났어요? 알죠. 이해해요. 좋죠. 근처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갈래요?
그건 갑자기 왜요? 아까 재판에서 그 일로 절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역시 눈치챘군요. 이 스토리에 다른 결말도 있는데 궁금해요? 다른 결말에선 공작이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양아버지의 자귀를 물려받고 자작 가문의 아가씨를 아내로 들여요. 그렇게 부부는 성에서 화려하고 허영 가득한 상류층의 삶을 누리다 생을 마감하죠. 이런 결말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건가요? 진실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나락으로 빠지는 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인가요? 때로는 진실이 불행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눈을 가리는 게 되려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용감하게 진실을 밝힐 자신 있나요? 그는 당신의 이런 모습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과 잔혹함을 영원히 품고 갈게요. 당신도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쫓는 유일한 진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방해한 건 아니죠? 다행이네요. 조금 전에 제 학생이 추리카페 티켓을 2장 주고 갔는데 혹시 관심 있나 해서요. 또라뇨? 아, 저번에도 학생한테 받은 표였네요. 그때가 마침 테마거리 100주년이었죠. 저번에 보니까 되게 잘하던걸요. 처음인데도 계속 이겨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당신 덕분에 이긴걸요. 저요? 저는 게임에서 지긴 했지만 당신이 이겼으니 만족해요. 연기요? 갑자기 왜 제 연기 실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져준 거라는 말을 안 믿는 거군요. 진심으로 당신이 이기길 바랐어요. 게임에서 했던 표현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라고 할 수 있죠. 당신한테 연기 잘한다는 소리를 듣다니 기분 좋네요. 하지만 전부 연기였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극중 인물과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연기를 잘한 걸지도. 라고 말하면 당신이 저를 좀 더 궁금해할까요? 지금 답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대답이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추리카페에 같이 가자고 여쭤봐도 될까요? 약속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당신과 같이 추리해보고 싶었거든요.